네, LD입니다. 오늘은 2021년 12월부터 집값이 하락한다고 나오고 있는데 왜 하락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그림을로 보면은 이해하기 쉬운데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비용에 속하는 거는 금리와 세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에 속하는 거는 전세 가격, 월세 가격이 있는데 전세 가격이나 월세 가격이 올라가면은 뒤이어서 일어나는 상황이 투자금이 작게 드는 갭이 좁혀지면 매매가를 밀어올리는 현상이 일어나죠. 그러면 수익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전세가, 월세가 올라가서 매매가 밀어올려서 집값 올라가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익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처럼 금리가 대출금리 인상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담보대출 이자가 늘어날 거고 그러면 원래 20만 원만 내면 되는데 이자를 금리 오름으로 인해서 30만 원, 40만 원으로 올라가면은 비용이 늘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세금, 종부세가 대표적이죠. 종부세 작년에는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냈는데 올해 내야 될 종부세가 만약에 10배, 100배가 늘었다면은 투자자 입장에서 비용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금리랑 세금이 올랐기 때문에 세금이 올랐다는 거는 그냥 이게 세금이 늘어났으니까 무거워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금리와 비용에 속하는 금리와 세금이 늘어나면은 무거워지니까 매매 가격이 마이너스로 돌아가 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전세가나 월세가는 그렇게 막 오른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고 있죠. 왜 그러냐면 전세 대출을 우선 막아놓고 안 해주기 때문이고, 전세 대출 이전까지는 잘 해줬는데 안 해주면은 뭐 신혼부부들이나 돈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전세를 얻겠어요. 그렇죠? 대출 안 해주면. 그러니까 이거 전세 월세는 지금 보합 상태거나 약간 그냥 멈춤 상태에 있는데 비용만 늘어났기 때문에 매매 가격이 지금 하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 전세 가격이나 월세 가격이 올라가야지만 여기가 무거워져서 매매 가격이 플러스로 돌아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년 보면은 대출 아무리 줄인다고 하지만 신혼부부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될 곳은 필요하기 때문에 여론이 들끓을 거예요. 전세 대출 안 해줘서 신혼부부들이 들어가서 살 곳이 없다고 원망이 많아지면 대선 때문에 그리고 지방선거 때문이라도 표를 의식해서 다시 풀어줄 수밖에 없어요. 전세 대출만큼은 담보대출은 뭐 규제를 하겠지만 그리고 내년에 뭐 DSR 규제 더 심하게 한다고 하지만 원래 연말에는 대출 받기 힘들어요. 근데 연초에는 한도가 다시 재세팅되기 때문에 늘어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초, 연중반에는 전세가 아무리 타이트하다고 해도 한도가 많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수월해요. 전세 대출 받기가. 그러면 내년부터는 다시 전세 대출이 수월해져서 전세 가격이 올라가겠죠. 전세 대출 만약에 계속 더 강하게 하거나 안 해준다고 해도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 뭐 매매도 담보대출 안 해줘서 못하고 전세대출도 안 해줘서 전세도 못 얻으면 월세로 얻을 수밖에 없거든요. 뭐 나는 자연인이다 하면서 산에 들어가서 오막 짓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월세 얻으려고 수요자들이 몰리면 월세 가격은 오르겠죠? 월세 가격이 올라서 아파트 샀을 때 수익률이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수익률 높아지면 상가나 이런 임대수익형 투자자들이 상가 공실 뻥뻥 뚫리는 상황인데 수익률도 별로 안 나오는데 아파트가 수익률이 잘 나온다고 소문이 나면은 집값 당장 오르지 않아도 수익률만 다달이 들어오는 돈만 늘어나면은 이 임대수익형 투자자들은 집을 사거든요. 그러면 이들이 수익률 높은 거 바라고 매매를 많이 하면은 수급의 법칙에 따라서 집값은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면
전세가 월세가는 내년에는 어차피 오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오른다는 거는 이쪽으로 무게가 늘어서 매매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해 가시나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전 월세가 가격 나누기 매매가격이거든요. 매매가. 이게 집값을 결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집값. 전월세 가격이 높아지면은 집값이 올라가겠죠? 매매가가 올라가면은 분모가 높아지면은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매매 가격이 올라가면은 여러분 지금 집값이 떨어지는 또 하나의 이유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이에요. 매매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그게 한도 끝도 없이 떨어지거나 본격적으로 하락장으로 접어드는 게 아니라 수익과 비용이 다시 맞춰질 때까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 매매가가 오르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집을 산 사람은 사고 나서 집값이 오르면 좋겠지만, 만약에 매수자 입장이라고 하면, 앞으로 집을 살 사람이라고 하면은 매매 가격이 오르면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만큼 투자금이 많이 들잖아요. 매매 가격이 올라버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매 가격이 7억이고 전세 가격이 5억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투자금은 2억이잖아요. 그쵸? 근데 내가 이거 7억짜리 살려고 했는데 갑자기 시장이 좋아져가지고 9억으로 올랐어요. 근데 전세가는 5억 그대로야. 그러면 얼마 들어야지 이거 집 살 수 있는 거예요? 4억으로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쵸? 2억에서 4억의 돈이 있어야지 집을 살 수 있으니까 매매 가격이 높아지면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비용이 늘어나는 거예요. 투자금이 많이 드니까. 지금 집값이 떨어지고 오르는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결론은 지금 현재는 뭐 비용을 정부가 높여놔서 집값 뭐 수익보다 집을 살 경우 비용이 더 크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매매가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좀만 지나면은 전월세 가격이 다시 올라서 매매가 밀어 올릴 수밖에 없어요. 수익이 더 늘어날 거예요. 이번 시간 여기